안녕하십니까, 조건철 원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셋째가 태어나는 바람에 그 전까지 좀 열심히 찍다가 또 당분간 쉬었는데 다시 또 유튜브 촬영을 조금씩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이들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골격성 3급 부정교합 아이들의 치료 전략과 장치 종류와 치료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병원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 영상을 좀 미리 보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약간 선행학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도 설명하기도 훨씬 좋고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는 것도 훨씬 좋고 해서 정말 이렇게 유튜브에 순기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영상들 시리즈 중에서 밑에 달렸던 댓글들 중에 제가 추가로 드릴 이야기들을 더 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격성 3급 부정교합 환자의 최신 Q&A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5개월 전에 달린 댓글인데요. 보면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다. 남자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보시면 뭐 집안에 전혀 그런 게 없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5학년 때부터 약간 턱을 내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정 전문 치과를 갔더니 이미 위턱 성장이 끝나서 교정하는 의미가 없다. 위턱을 빼기도 힘들고 애 고생시키고 돈 들고 효과도 미미하다.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아래턱은 이미 성장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성장이 멈추고 양악이든 뭐 교정이든 해야 된다. 그리고서 뭐 밑에 치아 간격을 넓히는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는 아예 양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뭐 포기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속상하다. 뭐라도 효과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다. 정말 이 부모님 마음 너무 간절하고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도 조금 비슷한 결이라서 같이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보고 싶은데 중학생 여자아이도 효과가 있습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비슷한 결이죠.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 그 다음에 중학교 여자아이가 사실 좀 더 늦긴 했어요. 여자아이들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장이 원래 더 먼저 시작하고 먼저 멈추기 때문에 중학교 여자아이는 진짜 성장이 많이 멈췄을 확률이 높고 6학년 남자아이면 저는 충분히 시도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답글을 막 남겨드렸는데 이 답글은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늦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고 포기란 없다.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꼭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 화면에 보시는 초록색 뼈가 상악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악 그러면 치과에서 그냥 이렇게 모형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요만큼만 상악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 코 옆이랑 요 광대뼈 옆쪽 눈 밑에까지 여기가 다 상악이죠.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전체 상악을 좌우 대칭된 두 개의 뼈가 가운데 이렇게 붙어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치료는 이 상악의 성장이 부족할 때 이거를 넓혀서 전방으로 당겨주고 싶은 거죠. 예전 영상 많이 보셨죠? 확장과 전방 견인. 그게 이제 페이스 마스크 치료의 핵심인데, 자, 그 말은 즉슨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절단면이에요. 절단된 옆모습을 보시면 여기 초록색 뼈가 상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초록색 뼈가 뒤쪽에 있는 다른 뼈들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뼈가 이렇게 붙어 있고 우리는 이 상악에 전방 견인력을 가해서 이 봉합부를 열고 싶은 거죠. 봉합부를 뜯어서 봉합을 열어서 상악이 전방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건데, 결국은 이런 뼈와 뼈가 붙는 이 봉합이 나이가 어릴수록 더 열려있고 더 쉽게 뜯을 수 있고 더 쉽게 벌릴 수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뼈와 뼈가 더 단단하게 붙고 단단하게 굳으면서 이게 잘 안 나와요. 숫자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렸을 때는 상악과 뒤에 있는 뼈들이 봉합부가 붙어있는 힘이 한 50 정도였어요. 50.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 마스크를 써서 한 70 정도 힘을 딱 당겼더니 상악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끌려 나와요. 좋아요. 근데 이게 6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뼈가 점점 단단하게 붙기 때문에 이제는 이 봉합을 열기 위해서는 100 정도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제 힘이 더 세져야지 열려요. 그러면 70 정도의 힘을 가해가지고는 이 택도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악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센 힘, 더 센 힘, 더 센 힘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치아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궁극적으로 상악을 앞으로 당기고 싶고 봉합을 열어주고 싶은 건데 그 힘을 어떻게 주나요? 치아를 통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치아에 장치를 걸고 우리가 이렇게 붙이는 타입의 장치를 쓰기도 하고 치아에 반지를 끼는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상악을 잡을 방법은 치아를 통해서 상악을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상악에 있는 치아들을 잡아서
상악을 앞으로 당기고 싶은 건데 이게 한 70 정도 당길 때는 예를 들면 상악 어금니들이 막 3개씩 세트로 묶여 있으니까 그래 70 당겨라 버텨줄게 나간다 가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100으로 당기면 치아들이 야 잠깐만 너무 세 너무 강해 안돼 난 100은 못 버티겠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애들이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서 뼈가 단단하게 붙으면 단단하게 붙을수록 그 뼈를 열고 상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강한 힘이 필요한데 그 강한 힘을 치아에만 온전히 전달하기에는 치아에 무리가 갈 수 있고 치아에 손상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어릴 때 쓰던 그냥 뭐 붙여서 당긴다든지 뭐 어금니 하나에만 반지 달랑 걸어가지고 페이스 마스크 확장하고 당기면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든 친구들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제 방법을 보면 이제 결국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뼈를 당기고 싶어요. 상악 뼈를 당기고 싶은데 잡을 건 치아밖에 없으니까 치아를 잡고 당겼었는데 이제는 점점 힘이 세죠. 그러면 뼈에다 직접 힘을 주면 돼요. 뼈를 직접 잡을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저희 서울대 교정과 백상학 교수님께서 주로 쓰시는 방법인데 여기 광대뼈 쪽에 아까 말했듯이 상악골은 요렇게 다 상악이잖아요. 옆에까지 다 상악이니까 광대로 올라가는 이 경사면 위에다가 미니 플레이트라고 해서 우리 철판 같은 거를 이제 박는 거죠. 철판을 박아요. 나사로. 당연히 수술이 필요합니다. 절개를 하고 이게 점막을 들어 올린 다음에 그 광대뼈 사선 안쪽에다가 나사를 박고 이쪽으로는 이 나사 그 플레이트의 일부를 이렇게 꺼내는 거죠. 그래서 고무줄을 걸 수 있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페이스 마스크라고 하는 그 상악 확장기를 입안에 장치를 달고 붙이고 그 장치에서부터 힘을 줬는데 그 치아를 통해서 힘을 줬지만 이거는 그냥 미니 플레이트라고 하는 이 철판을 뼈에다가 직접 박아서 이 플레이트를 당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상악에 힘을 주는 방식. 보통은 이런 방식은 이제 아간면 기형, 즉 구승 부계열이라든지 이제 이런 기형이 있는 아이들의 상악을 전방으로 당기기 위해서 주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고 결국 전신마취하고 이제 수술까지 필요한 상황이라서 쉽게 저희가 접근하기는 어려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은 저런 플레이트를 위에 하나 박고 아래쪽에도 플레이트를 박는 거죠. 이건 이제 페이스 마스크를 얼굴 바깥쪽에 아까 앞에 썼던 미니 플레이트 방식은 결국은 페이스 마스크로 결국은 당겨야 되는 거지만 얼굴에 이거 쓰는 게 싫어하면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요 밑에를 또 절개를 하고 아래쪽에도 플레이트를 박고 위에도 플레이트를 박아서 얘네 둘이 고무줄을 거는 거죠. 그러면 하악에 힘을 주고 상악에 힘을 줘서 서로 당기는 거. 제가 예전에 프랑켈 이야기할 때 이제 프랑켈의 단점 중에 하나가 치아에 힘을 주고 치아를 누른다라는 거였고 페이스 마스크의 장점이 결국 뼈 대 뼈로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플레이트를 위에도 박고 밑에도 박아서 고무줄의 힘으로 상악과 하악의 뼈끼리 힘을 계속 주는 방식이에요. 사실 원리만 놓고 보면 정말 좋은 방식이긴 한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개와 수술과 봉합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이거 쉽게 하자는 소리가 선뜻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해보자 이렇게 하기가 그럼 이제 구강외과 의뢰해서 전신마취하고 수술해서 뭐 국소마취로도 할 수는 있는데 상악 저 위에까지 하려면 그래도 전신마취하는 게 좀 더 통상적으로 전신마취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이런 수술적인 방법이 동반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던데 이건 이제 절개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미니 플레이트를 입천장 모양에 맞게 만들어가지고 플레이트에 스크류 3개를 박고 그리고서 앞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이렇게 잡아당겨도 상악은 전방으로 끌려 나올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앞서 설명드린 이런 3가지 방법들은 상악 확장을 못하고 그냥 당기는 힘만 주는 거잖아요. 확장기가 안 들어가 있죠. 상악 확장기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가 당기고 싶은 건 당겨서 얻어내고 싶은 건 봉합부의 추가적인 성장을 얻어내고 싶은 건데 그럼 봉합부의 추가적인 성장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악을 확장해서 이 가운데 있는 상악뼈가 2개가 대칭되게 생겼으니까 정중 2개 봉합을 열고 이게 열리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봉합들도 막 액티베이션이 돼야 되는데 앞서 보여드린 이런 방법들은 그런 확장이 없죠. 확장이 없으니까 폭 맞추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봉합부를 액티베이션 하는 효과도 좀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드린 이런 방식, 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인데 우리가 기존에 하는 그냥 반지 끼는 방식의 그냥 페이스 마스크 장치, 상악 확장기에다가 상악 확장기를 이제 미니 스크류 4개가 심어지는 마르페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 상악 확장하고 전방 견인을 하면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반대로 물려서 왔어요. 아, 그러면 아까 앞서 그 다른 댓글에 보면 이미 늦었다, 뭐 나중에 커서 수술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지만 상황이 이러하니까 어머니께 설명을 하고 얘는 그냥 이만 잡고 당겨서는 치아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효과가 적을 수 있으니 입천장의 나사 4개를 받고 상악을 확장하고 페이스 마스크를 쓰면 그나마 우리가 이 단단하게 붙어있는 뼈를 벌릴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열심히 장치를 꼈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상악의 전방 견인 효과와 골격이 상악과 하악의 관계가 그나마 개선된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도 똑같이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고 앞니가 거꾸로 물리고 반대교합에 골격성 3급 부정교합 아이였지만 입천장의 나사 4개를 받고 상악을 확장하고 전방으로 끌어당겨서 상악과 하악의 관계가 개선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뭐 6학년이다, 늦었다, 이미 상악 성장 끝났다, 뭐 중학생이다, 안 된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입천장의 나사 4개를 심는 그런 추가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마르페라고 하는 하나의 좀 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지레 포기하고 그냥 안 된다라고 선언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더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진짜 초등학교 1, 2학년 때가 최적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이미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 애가 5학년이야, 6학년이야, 중학생이야. 큰일 났다, 늦어버렸다, 왜 그때 몰랐을까 후회가 되고 하실 수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고 포기란 없다. 일단 최선을 다해보자.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고, 두 번째 질문은 수원에 살고 있는 11살 아이의 어머니신데 7살 때 페이스 마스크를 1년 하셨대요. 좀 일찍 한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때 되게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재발돼서 지금은 다시 살짝 반대로 몰리려고 한다. 너무 일찍 한 건가? 차라리 1년 늦게 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페이스 마스크는 아까도 지금 앞서 설명해서 지금 계속 설명했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봉합을 열어낼 수 있는 힘은 더 약한 힘으로 더 쉽게 잘 열리기 때문에 애가 장치를 받아들이고 잘 껴낼 수만 있다면 저도 가끔은 6살, 7살짜리 애들도 가끔 치료할 때가 있거든요. 무조건 뭐 1, 2학년만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 일찍 치료할 때도 있는데 일찍 치료하면 당연히 좋다고 봅니다. 그만큼 더 쉽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 1년 뒤에 했다고 해서 그러면 더 나았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일단 한번 꺼내놓고 그리고 페이스 마스크는 2차 페이스 마스크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렸을 때 와서 반대교합이 명확하고 골격성 상급 부정교합이 확실하다 그러면 애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치아 상황이 괜찮다. 1차 페이스 마스크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지켜보고 지금 11살이면 4학년이잖아요. 그죠? 4학년쯤 됐는데 다시 역전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가서 2차 페이스 마스크, 뭐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르페를 좀 도전해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추가적인 페이스 마스크를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해볼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차라리 기다렸다가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시기를 뒤로 늦추실 게 아니라 이해를 했고 인지했고 발견했다면 일단 최대한 페이스 마스크는 빨리 하는 게 좋다. 제가 그래서 조조익선이다 이렇게 표현 드리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페이스 마스크는 너무 한 번 했는데 다시 재발될까봐 차라리 늦게 하자.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일단 한 번 하고 여차하면 2차 페이스 마스크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주 좋은 질문인데 상악이 열성장하는 것도 유전적인 거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상악을 그럼 확장하고 이렇게 한다면 원래 가지고 있는 성장 기대치보다 나중에 더 크게 자라게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 다 예스입니다. 상악이 못 자란 것도 우리가 그처럼 키 작은 것도 키 큰 것도 다 유전이죠. 상악이 못 자란 것도 하악이 많이 자라는 것도 전부 다 선천적으로 우리의 유전자의 조합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선천적인 요소가 강한 유전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정말 유전적인 요소가 한계가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정말 과연 이거를 자라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하악은 그게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찍었던 영상들이 골격성 2급 부정교합, 아래 턱이 작은 친구들의 이렇게 하악 성장을 촉진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하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촉진하고 등 떠밀어줘서 얘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100% 발휘할 수 있는 데까지만 도와줄 수 있는 거지 110, 120 더 원래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보다 하악을 더 자라게 만들 방법은 없어요. 하악은 유전적으로 형성된 그 길이 성장만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상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설명드리지만
강제적으로 견인력을 적용해서 상악 봉합부 뒤쪽에서 봉합 성장을 인위적으로 이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적으로 설정된 값보다 더 많이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골신장술이라고 해서 Destruction Osteogenesis라고 표현한, 우리가 DO 이렇게 부르는데, 정형외과에서 먼저 이제 활용된 방식이고, 예를 들면 다리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짝다리예요. 이렇게 다리가 한쪽은 긴데 한쪽이 짧게 자라면 그 짧은 다리를 늘려서 길게 맞추는 거죠. 즉, 그러면 유전적으로 결국 이 다리는 짧게 자라도록 그 유전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후천적으로 인위적으로 이 길이를 늘리는 거잖아요.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뼈를 잘라요. 뼈를 자르고 주변에 핀이랑 이런 걸로 미리 고정을 다 해놓고 뼈를 잘라요. 그럼 뼈를 자르고 나면 우리 뼈 안에 있는 세포들이 갑자기 뼈가 잘렸어. 야, 다시 붙이자. 뭐 이러면서 이제 건물로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철근을 먼저 까는 거죠. 철골을 먼저 깔고 이제 시멘트를 부으면 이게 붙는 건데, 철골을 먼저 까는 이걸 우리가 가골이라고 불러요. 말랑말랑하게 이제 콜라겐 섬유들이 와서 이제 석회질이, 무기질이 와서 이제 단단하게 뼈가 되면 되는 미리 가골을 형성해 놨어요. 가골을 형성해 놓고 이제 석회질, 칼슘이 몰려오면 되는데 우리가 1mm를 늘려버리는 거예요. 이 가골을 다 만들어놨는데 왜 늘어났지? 또 가골을 만들고 또 1mm 늘리고 매일매일 1mm씩 찔끔찔끔 늘리면, 아니 가골을 만들었는데 가골이 또 벌어지고 가골을 또 만들고 뒤에서부터는 계속 석회질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찔끔 늘려서 계속 뼈를 만드는 세포들은 석회질이 오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뼈의 길이 자체를 길게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골신장술이거든요. 그러면 골신장술은 이게 정형외과 영역에서 팔다리에도 쓸 수 있지만 우리 구강외과 영역, 얼굴 영역에서도 아간면 기형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정말 뼈를 잘라서 인위적으로 조금씩 하루에 1mm씩 돌려가면서 꺼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골신장술의 좀 마일드한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런 페이스 마스크 치료는, 골신장술은 인위적으로 수술적인 방법으로 뼈를 잘라서 그 사이에 가골이 형성되게 만든 다음에 그 가골 부위를 1mm씩 늘려서 치료하는 방식이라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페이스 마스크는 원래 우리 머리뼈 자체가 여러 개의 뼈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 같은 존재니까 그 퍼즐과 퍼즐이 만나는 이 봉합부를 마치 잘라진 면처럼 활용해서 끌어당겨가지고 뼈를 앞으로 당기고 이 봉합부에서 새 뼈가 생기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적으로 상악이 열성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악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진짜 열심히 껴주면 충분히 그 유전적으로 결정된 양 이상으로 상악을 자라게 당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좋아요, 아래턱이 자랐어요. 하악이 만큼 나왔어. 근데 상악이 심한 열성장이 아니고 상악이 어느 정도는 정상 범주에 있는 상황인데, 이걸 페이스 마스크를 해서 하악이 나와 있다고 해서 상악을 앞으로 이렇게 끌어당겨 버리면 입이 너무 나오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하악 돌출이었는데 상악을 거기 맞춰서 꺼내버리면 양악 돌출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하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악을 어떻게 못 자라게 하거나 더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맞게 상악을 앞으로 더 꺼내서 반대교합을 해소하고 주걱턱이 아닌 양악 돌출을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고 차악이 있고 최악이 있다고 보면,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주걱턱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수술을 해야만 고칠 수 있고 교정으로 고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양악 돌출보다는 차라리 주걱턱이 낫지, 이 차악과 최악을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주걱턱으로 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사회 통념적으로 이 주걱턱보다는 그래도 상악이 앞으로 나와서 상악과 하악의 밸런스가 맞은 채로 같이 좀 나온 게 차라리 좀 더 보기가 좋고, 그리고 양악 돌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뼈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발치 교정을 통해서 약간 돌출을 잡아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하악이 이만큼 자라 나와 있는데 상악이 그렇게 많이 열성장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상악을 이까지 꺼내는 걸 주저해 버린다면 그냥 결국 주걱턱으로 고착화 되는 거죠. 여기 질문에도 보면, 여기 보면 어떤 병원에 갔더니 상악이 못 자란 건 아니다. 아래턱을 가리고 얼굴을 봤더니 얼굴 중간이 꺼진 느낌이 거의 없으니까 굳이 앞으로 더 빼낼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래서 제가 밑에 댓글을 남겼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 선생님의 플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상악이 뭐 열성장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커서 수술하자는 뜻인가요? 주걱턱을 그냥 그대로 남겨놓고 나중에 뭐 아래쪽 치아만 어떻게 뒤로 넘겨서 주걱턱이 남아있는데 이만 쓰러트려 넘겨서 교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사실 좋은 계획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저 같으면 이런 상황에 오더라도 어머니들께 이런 상황들,
최선과 최악과 차악과 이런 상황들을 막 설명드리면서 일단 어쨌든 간에 돌출, 양악 돌출이라고 하는 상황은 대안이라도 있지. 일단 이거는 수술은, 이게 거꾸로 물리는 상황에서 상악을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주걱턱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되는 건데, 그런 형태로 치료 전략을 짜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일단 할 수 있는 걸, 그렇다고 예를 들면 진짜 저는 그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만 상악이 오히려 약간 돌출이라고 생각될 정도인데 하악이 거기서 너무너무 더 자라서 진짜 또 거꾸로 물려요. 이렇게 되면 정말 절대적으로 하악이 너무 많이 자란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수술합시다. 나중에 커서 지금 이거 땡겨 놓으면 고생만 하는데 너무 심한 돌출입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교정으로도 해소 안 될 정도로 심한 돌출을 만드는 거라 좋은 치료가 아닌 것 같으니 나중에 커서 그냥 수술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 내라면 상악이 열성장이 뚜렷하지 않다, 상악이 정상 범주다 라고 해서 이 페이스 마스크 치료를 주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정상 범주에 있더라도 하악에 따라서 하악을 맞춰서 상악을 조금 더 꺼내주면 나중에 상악 자체에 볼륨감이 있는 거는 그렇게 보기 싫은 모습이 아닐 수 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뭐 하악을 넣을 때 같이 좀 뭐 넣어준다든지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뭐 돌출입이 될까봐 주걱턱 치료를 주저한다, 이런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달렸던 댓글들 중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좀 드려봤는데, 정리하자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니까 일단 마르페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찍 할수록 좋은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2번 하게 될까봐 망설였다가 그 좋은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일단 할 수 있을 때 먼저 일참 하시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런 상악을 끌어당기는 치료는 상악이 유전적으로 결정된 양 이상으로 더 많이 당길 수 있다. 그리고 돌출입이 될까봐 그게 또 무서워가지고 이걸 주저하지 말고 일단 나중에 돌출입 교정 할 수 있으니 상악이 성장의 여지가 남아있을 때, 우리가 상악을 당길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을 시기라면 일단 상악을 전방으로 당기는 치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궁금하신 것들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밤에 최선을 다해서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